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부 순서 내내 우리 지수대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우리 장이 마쳤는데요. 장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지요. 네, 먼저 코스피 무난하게 순조롭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22포인트 상승이고요. 1871.17포인트로 잘 마쳤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요. 외국인 역시 오늘 큰 폭으로 사들여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1,000억 원대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1.55포인트 상승하면서 53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사들여줬죠. 꽤나 많이 샀습니다. 514억 원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5.5원이 내리면서 1117.5원에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마감과 또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핵심들부터 상세하게 짚어주십시오. 예, 동남아 위기로 신흥국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코스피가 1900포인트 이탈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금일에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21.05포인트 상승한 1870.1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한 주간 코스피는 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꾸준히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다가 이틀 동안 좀 매도가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금일 1,100억 원 가까이 좀 다시 순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좀 긍정적인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수해 준 것이 상당히 반갑다 싶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런지 전망과 전략도 짜주십시오. 일단은 동남아 시장에 대한 부분이 과거 이제 97년과 같이 아시아 외환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큰 폭의 이번 주에 지금 하락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이벤트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경기 이벤트가 둘이 지금 두 가지 이벤트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면서 190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QE 축소 우려와 함께 동남아 위기가 좀 불거지면서 다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을 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지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 증시에 대한 유동성은 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좀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기저에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 외환 보유고나 부채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특히 한국은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충분한 외화 보유고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오히려 동남아 시장 쪽에서의 자금 유출,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흥국에 대한 좀 위기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른 반등은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생각이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 삼성전자가 4만 원 상승 3.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지금 호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틀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략 1만 2천 계약 가까이를 좀 매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환매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2주 전부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비차익 쪽에서 일평균 한 2천억 원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역시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0포인트 수준까지 다음 주에 좀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조에는 역시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철강 업종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심의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상세하게 오늘 장을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급 또 업종별 특징이 어떠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시장에 대한 부분 그저께였지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하방으로의 우리가 열어둘 수 있는 지수의 하단 부위는 한 1850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물론 이탈이 됐었지만 종가상으로 1849포인트로 마무리가 되고 오늘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다행스럽게 나와줄 자리에서 잘 나와준 것 같고요. 해외 시장의 반등의 영향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이제 하방으로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역시 1850포인트 근접하고 그 이하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의 그러한 매수세에 대한 근거로서 하방에 대한 추세적인 하락 부분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도 어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상황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외환 보유액 부분이라든가 성장치 전망률 상승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오히려 더 펀더멘털 부분에서 우호적인 더 우량한 그러한 부분으로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자금이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역으로 조성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딱 눈에 보이듯이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상당히 적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외인들이 한 1000억대 매수가 오늘 유입이 됐고요. 강하진 않죠.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겠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매수보다는 IT 쪽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많이 쏠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여전히 유입이 됐고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500억대 매수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이제 3,4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죠. 이틀 전에 선물에 강한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다행히도 선물에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1조 원이 넘는 선물의 매도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좀 주가의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업종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업종별로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 IT 쪽으로 일단 많이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1,400억 정도. 역시 이제 지수에 항상 우리가 상승을 논하고 향후에 지수를 또 주도하고 이럴 수 있는 섹터는 계속 IT 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 시장과는 전혀 시장의 흐름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성장의 동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삼성 SDI는 일전에 이제 월봉을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러한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IT의 흐름이 가장 오늘 좋았고요. 여타 다른 섹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거죠. 오늘 시장의 부분은 외인들의 IT 매수와 기관의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 자동차 쪽도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완성차보다는 이제 부품 쪽, 자동차 부품과 조선업종 해당되는 그러한 종목들의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좀 큰 틀로 오늘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매수세를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를 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IT 쪽, 민감주 중에서는 이제 IT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 시장에서 그러한 섹터라는 부분을 오늘 수급이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500억대 매수가 유입이 됐죠.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한 종목들 혹은 실적이 좋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오늘 이를테면 KH 바테이라든가 이런 종목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7% 물론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 시장이 하락할 때 전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러한 흐름이죠. 이러한 KH 바텍이라든가 IT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과 또 바이오 쪽에서의 반등도 좀 나타났고요. 테마주들의 흐름도 최근에 계속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외인들의 이 코스닥 쪽의 이 매수세를 보면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현재 이 수급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별 동향입니다. 코스닥 쪽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 중간중간에 이러한 매도가 좀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조 자체는 매수의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다. 그 성장의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겠죠. 전제는 그 부분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T 쪽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 흐름 좋고요. 오늘 평화전공이나 이런 종목도 보시면 코스닥의 자동차 부품주 보면 현재 지금 박스의 상단 부위를 또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죠.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서 그러한 박스 상단 부위를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섹터 중에서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이 그랬죠. 한 3개월간의 이 박스의 상단 부위를 돌파할 때,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패턴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감주 중에서는 조선 섹터도 여전히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중공업 이따 특징 종목으로도 보겠지만 장기 평선을 뚫어주고 안착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계속 유심히 민감주 중에서는 추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현재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매수의 포인트 1850, 60포인트를 돌파되고 나서 그때 매수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192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왔었고 이틀 전에 말씀드린 하방으로의 1850포인트 이 부분이 이탈되고 오히려 이 근접했을 때는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반등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인 일단 반등이 나온 거고요.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900포인트까지의 그런 1차적인 반등 구간은 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덱스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지수의 이 밴드 안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를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음 주에 1차적으로 한 1900포인트까지의 그런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주십시오.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KH 바텍 아까 설명 중에도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KH 바텍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지금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익 개선의 추세가 여전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디램의 수급 상황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해졌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도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 일전에 이러한 외국계 리포트 좀 나왔었고 그 영향을 좀 받았었고 매수의 관점으로는 27,000원 이하 26,000원 정도의 그 가격선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정도 가격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줬고요.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가장 주가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제 수급이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를 보면 역시 이제 기관의 그러한 매수세 또 외인들의 매수세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개인들이 계속 매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도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램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 자체가 동사의 향후에 또 긍정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매수 관점의 가격대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해당되는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도 있고 삼성 SDI 같은 여전히 고가권을 유지하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도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 SDI 2차 전지 부분, ESS 부분, SK 하이닉스 방금 말씀드린 디램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 그런 모멘텀이라는 재료 그러니까 그
그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부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물론 기반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첫 번째 특징주로 좀 IT 쪽에서 잡아봤고요. 코스피 쪽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KH 바텍을 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그러한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이 종목들, 이러한 패턴들의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하락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지금 이평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행 추세대로 계속 밑에 이평선 깔아놓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락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향후에 지금 고객사 자체가 아주 이러한 종목, 이 종목은 상당히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객사를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블랙베리, HTC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찾아보기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고객 다변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스마트폰에서 향후에 금속 부품 사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내구성이 좀 약하고 외관상으로 좀 고급스럽지 못한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지금 향후에 나올 아이폰 쪽에서도 아마 금속 그 부품을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이 KH 바텍 같은 경우는 베가 아이언이라는 휴대폰이 있죠. 거기에 그 측면에 들어가는 메탈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외형 내장재, 그런 금속 외형 내장재 스마트폰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2013년도 올해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주봉을 봐도 전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올라간 이후에 이러한 조정 구간 거치고 나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월봉 자체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꾸준하게 이 고점까지도 넘어선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 길게 보면 횡보 구간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특징 종목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오늘 외인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꾸준하게 지금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수급의 그런 양호성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H 바텍 두 번째 종목으로 IT 부품 쪽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대표적인 조선업종의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조선 쪽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요.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그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에서 이번에 지표도 또 좋게 나왔죠.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조선가 이 부분이 상승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지난달부터 조선업종에 대한 종목들, 최근에는 삼성중공업도 많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이쪽에 대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민감주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후에 이어지는 섹터는 이제 철강 쪽이 또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도 좀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 수급에 좀 답이 있습니다. 이 투신의 이 매수세 지속적으로 간간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매도세는 나오지만 계속 지속적인 이 큰 규모의 매수세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투신에서도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민감주 중에서 대형 민감주들 중에서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되고 나서 이렇게 안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징주로 SK 하이닉스, KH 바텍,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김현금 멘토와 함께 오늘 장의 특징주까지 함께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와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 정종국 대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께서 제시하실 다이렉트 전략을 먼저 확인하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당분간 시장의 안정화를 확인하자 탄력 있는 대형주를 꼽았고요. 대상을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종욱 대리는 글로벌 이슈 종목, 수급과 실적이 함께 좋은 종목 KMH를 꼽았고요. 네, 당분간 시장이 좀 안정화되길 기다리고 확인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조 이사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출구 전략의 불통이 희한하게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튀는 이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이제 당황했을 겁니다. 막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유럽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작년에 홍역을 많이 이제 겪었었죠. 그러면서 조금의 이제 회복기미라든지 약간의 뭐 그런 걸 좀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쪽에 이제 인도라든지 큰 어떤 비중이 있는 이제 국가들 옆에 이제 사이드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쪽에 이제 돌발 악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시장에 써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으면서 이제 적정량을 이제 조절하겠다는 양적 출구 전략이 나오는데 불통이 이제 저쪽으로 튀면서 시장이 아주 이제 묘하게 움직이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는 예측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측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매듭을 이제 던져놨습니다. 연내 출구 전략이 이제 실시된다는 걸 밝혀놓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 시장에 써가지고 한 가지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얼마나 연준의 출구 전략의 의존도에서 이제 벗어나가 자유로워지는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하반기는 일단은 9월, 10월, 11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눈앞에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 이제 그 의존도가 자꾸 떨어져서 지표로 가면은 이제 괜찮은데 지표로 가지 않고 양 출구 전략에 써가지고 연내하는데 금액으로 또 따지겠죠. 금액으로 그 금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또 밀접하게 이제 따져 들어가는데 그게 좀 벗어나겠죠. 지표로 가면은 출구 전략 문제는 이제 벗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거기 우리나라 시장에 써가지고 지금 이제 2분기 뭐 괜찮은데 3분기 이제 4분기 좋게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죠. 근데 그런 쪽이 이제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 지표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더 확인할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지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일단 두 번째 있어가지고 지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장률이라든지 어느 그 흐름에 있어가지고 차별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쪽은 되고 안 되는 쪽은 기대 쪽으로 올라온 쪽은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조심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무난하게 되고 서서히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 그 뒤집는 얘기들도 나오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동남아 쪽 이번에 거기 신흥시장 쪽에 이제 터진 거는 큰 악재입니다. 큰 악재예요. 근데 출구 전략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쪽은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쪽 사람이 조절 안 되는 쪽. 아시아 쪽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별 반응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막연한 어떤 기대감인데 조금의 어떤 약간 바닥권을 약간 경기에 약간 턴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실업수당이라든지, 신규 뭐 실업 문제가 있어서도 싹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업 문제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양쪽으로 이제 차별화가 많이 나옵니다. 질적으로 이게 좋아지는 건지,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냐, 양쪽으로 좋아지냐 있어가지고, 서민생활적으로 이제 문제 많이 달라겠죠. 이게 중요한 거는 경제적이었던 상황에 있어가지고, 펀더멘탈에서도 지금 한쪽이 좀 빵꾸가 났다는 거죠.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가게 되면 또 혼돈이 되죠. 또,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 주기설이 있죠. 옛날에 98년도, 2007년도 서브프라임에 10년 주기설이 있어가지고, 아직 3, 4년 남았는데, 벌써 그런 이익이 나오겠냐 싶은 어떤, 거기에서 가지고 좀 안도감인데 주기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거는 또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한
악재들을 놓고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감나무에서 지금 장세에 있어가지고는 방법은 딱 그겁니다. 감나무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감이 떨어지면 주워 먹고 떨어질 때가 기다린다든지 안 떨어지는 걸 흔들어가지고 떨칠 필요는 없죠. 아니면 정말 회사 기업 탐방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요 종목은 시장을 이겨낼 거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흔들 때 이걸 싸게 매수하겠다.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만큼 시장으로 접근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감나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제가 지난주에 추천한 그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감이 막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제 뭐 오늘 뭐 그제 가지고 10,000원, 20,000원씩 그냥 쉽게 막 흔들리죠. 요런 거 출렁거리는 어떤 감남 흔들리는 걸 한번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이제 뭐 추천해가지고 누가 뭐 좋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정말 뒤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 나도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사들어가고 치고받고 하면서 그런 양상을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메시지가 한번 이제 동남아 쪽에 한번 던져본 파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밀려가지고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데 추세적으로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이걸 꺾어 들어가는 데는 다음 주 코스로 해가지고 V자로 바로 치고 나가면 모르겠지만 V자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5일 이동평균을 갖춰가지고 좀 찌글찌글 누른 과정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거기서 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해가지고 오늘 오름폭이라든지 어제 저점하고 오늘 오름폭이를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요 박스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저점을 기준해 가지고 그게 다음 주도 저점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감나무가 많이 흔들리는 거겠죠. 요거를 짧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서 빼먹을 건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대리님께서는 글로벌 이슈에 좀 주목하자라고 의견 주시는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다우지수, 뭐 독일 지수 상승할 때 같이 좀 편승하지 못하는 좀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하락할 때는 글로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특히 외국인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런 대내외 가장 큰 변수가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경제 지표, 뭐 다른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주가는 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형식으로 좀 주식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게 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런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 양적 완화 축소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신흥국인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좀 안 좋다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시장 또한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양적 완화,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 좀 극단적으로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종합주가지수나 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원달러 환율 부분인데요. 일단 5월달부터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훨씬 이 전 부분은 좀 뭐 생략하더라도 5월달부터만 보더라도 5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원화 약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5월달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때 가파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달 이후부터 수급도 같이 보여드리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외국인이 4조 2천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좀 증시를 좀 뺐는데요. 또 이제 7월 1일부터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하면서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서면서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그 저점 대비해서 7월 한 달 동안에도 좀 지수를 좀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선물 매도가 수요일날 한 12,000계약 정도 나오면서 좀 선물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주가를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뭐 선물적인 부분들만 빼놓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현물에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매도가 나오더라도 큰 매도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다고 좀 봐주시면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언제 약세로 들어서면서 올라가는지.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되면 수출주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양적 완화 그 축소 부분이랑 맞물렸기 때문에 절대 예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약세로 전환되면 양적 완화 축소가 점점점 외국인들 이탈이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걸로 좀 인식을 하시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 듣겠습니다. 탄력이 있는 대형주를 꼽아주셨네요. 일단 이제 종목 선정에 있어가지고 계좌 어떤 전략을 약간 살짝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번에 빠지면서 조정을 보이면 어제까지 이제 조정을 보면서 종목별로 고점 대비해서라든지 많이 밀렸습니다. 밀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계좌 있어가지고 내 계좌가 어느 정도 상처를 받고 약간 타격을 받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해가지고 차화정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에서 지금 가격대들 나오실 가격대가 거기 좀 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손을 못 대겠죠. 제가 이제 1900선 이상에서 항상 가까이 드는 거, 자기 매수 가격이 본전에 가까이 들어온 것들 현금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현금화를 해놓고 또 올라가면 또 현금화 해놓고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이제 계좌들 있죠. 그러면은 종목에 써가지고 이번 주처럼 순환을 해가지고 몇 프로 한 2, 3% 먹었다.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 물렸던 종목이었던 계좌의 주식을 그 50만 원어치를 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먹은 거를 가지고 이쪽을 빼가지고 자꾸 현금화로 가는 거지 그 종목이 될 때까지 가는 게 아니겠죠. 이제 나중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는 패턴이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순환 매적이 어떤 치고받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다 현금을 늘리는 전략이 있어가지고는 물렸던 종목은 약간 좀 그렇게 가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 시장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지금 이 고점 대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간 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오늘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핸드폰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될 게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매매 추이가 굉장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8월 13일부터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5만 주 빨갛게 나오죠. 빨갛게. 그리고 하루 빼고는 마이너스 15,000주 빼고는 계속 며칠간 한 2주 걸쳐서 순매수 들어오는데 외국인 투자를 보시게 되면은 8월 13일부터 빨갛게 들어가죠. 1,700부터 해가지고 그제 약간 파란 순매수 약간 나왔는데 기조에 써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들어가면은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는 순매수 기조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기준해가지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왜 움직이는가를 잘 생각해야겠죠. 오늘 특허 관련해가지고는 특허 관련 훨씬 전부터 2주 전부터 움직였으니까 2주 전을 생각해보면은 애플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애플컴퓨터가 7월 달에 이게 쌍바닥 7월 달에 400달러 살짝 깨지고 4월 달에 385달러 깨지고 쌍바닥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느낌. 요 느낌. 이게 삼성중공업이죠. 이쪽이. 롯데케미칼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같이 사들어가고 있어요.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경쟁업체인데 지금 패턴이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놈아는 우리나라 기준해가지고 삼성전자 기준에는 120만원 초반에서 그냥 110만원대까지 내려간 거죠. 110만원에서 120만원 코스 올라오는 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지금 120, 130 하니까 탄력이 둔화되는 거죠. 근데 요놈아가 지금 애플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5일수록 계속 유지하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비중을 매매 비중을 잘 보고 거기서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도 오늘 보여줬죠. KH바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삼성 SDI 그래서 쪽에 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쪽을 이제 IT 쪽에서 근데 부품들은 좀 손대도 괜찮겠죠. KH바이텍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주식 차트에 보셔가지고 KH바텍을 제가 찍어드리겠는데 이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파트론이나 이런 쪽은 많이 25,000원 부근이 되겠죠. 근데 핸드폰 부품 중에서 차별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번에 고점 찍은 거에서 그렇게 많이 안 밀리고 다시 고점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게 선별적으로. 이게 파트론 같이 보시게 되면 파트론도 약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고점 26,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밀려가지고 낙폭이 커가지고 움직이는 애들하고 KH바텍처럼
고점 찍어가지고 그렇게 밀리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순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고점 뚫고 나간다든지 이런 양상이 나오겠죠. 왜? 이런 회사들이 보게 되면 특성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업체,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기종이 한쪽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핸드폰 부품 중에서 여기저기 납품을 많이 하고 기별을 막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쪽들이 공략을 이제 그런 쪽 회사들 관련해가지고 이런 회사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밀렸을 경우에 지급받고를 하는데 기준선은 61선, 딱 3개월 선은 살아있다는 거. 월봉 기준에 살아있는 거죠. KH 바텍도 월봉 보시게 되면은 5개월 선은 딱 지키고 있죠. 까만 선은. 묘하게. 다른 쪽 다 깨진다 하더라도. 이런 선들이 이제 5개월 선 기준에 이해 플러스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가지고 10% 내지 5개월 선 기준에 근접해가지고 10% 이제 기준해가지고 박스권 매매가 이제 가능한 거죠. 이게. 다음 주도 흔들게 되면은 요 선과 이번 주 요 선이 거의 한 10%, 한 15% 됩니다. 요 저점 부분에서 공략했다 고점에서 치고 나가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나무 얘기 제 앞에 말씀드린 이유가 요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또 삼성 SDI 보시게 되면은 살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6만 요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요 박스권이 안 오더라도 그냥 5,000원 내지 7,000원 기준 해가지고 이번 달 뭐 되는 데까지 요 16만 원 선이 깨지기 전까지 5,000원 떼기 7,000원 떼기 하면서 내가 물렸던 종목을 이제 살짝 빼오는 거죠. 예측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가 앞으로 뭐 18만 원, 19만 원 간다 이런 예측 머리보다는 요렇게 삼성 SDI처럼 KH 바텍처럼 이렇게 순환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군을 잡아가지고 순환 패턴 하단 들어오는 것들을 치고받고 가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게. 거기서 가지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제 KG 이니시스가 있죠.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죠. 이게. 다른 쪽은 조금 뭐 하는데 요런 쪽이 이제 새롭게 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18,000원 기준 해가지고 결제시장에서도 KG 이니시스만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23,000원을 이제 장중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5일선 기준 해가지고 21,000원 되는데 요 기준 아래선에서 공략해가지고 요 윗선 22,000원 부분에 또 매도한다 생각하는 걸 기다려보거든요. 이게 앞으로 25,000원 간다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요런 종목 색깔 들었던 종목들 살아있는 색깔에 있는 종목들을 섹터별로 나누지 말고 그냥 관심 넣어가지고 하단 쪽 들어오거나 하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뭐 적당하게 파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앞으로 낫지 않을까 그 말씀 또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급과 실적이 모두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이 사실 최고죠. 예. 일단 뭐 이사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해가지고요.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실적하고 수급, 특히 수급적인 측면을 가장 좀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번 주 좀 장이 빠졌을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기아차, 현대차, 뭐 자동차 쪽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고요. 그 전에는 뭐 조선이나 화학 이런 쪽도 좀 매수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서울 반도체 종목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LED 관련주 해가지고 좀 안 좋게 좀 뭐 기대치 뭐 있나 뭐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 빠지고 하면서 좀 대부분의 투자들이 좀 힘들어 하셨을 텐데, 이번에 발표된 실적 발표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지금 기간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가 지금 4850원을 또 뭐 연중 최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소은인텍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좀 수급 들어오면서 좀 올라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소은인텍도 뭐 실적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치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기관들 계속해서 매수, 특히 투신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그리고 KH바텍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에서 좀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이런 쪽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고요. 또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 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더 맞물려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원래 하림이 그 여름
이 지나고 나면 좀 주가가 좀 빠지고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그런 실적 부분들이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거라는 그런 기대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투신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하림이 좀 주가가 좀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계속해서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시작을 하죠. 네. 오늘 말복이 지났는데도 그냥 오늘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을 이제 보는데 대상이 이제 차트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3만 원 돌파해가지고 이게 3만 1,000원인데 요 3만 원선 돌파해가지고 이제 처음 2013년은 3만 원선 고지는 지키려는 한 노력하는 종목입니다. 또 다시 여기 쌍바닥에 들어왔는데 이 3만 원 부근과 뭐 오늘 어제까지 3만 뭐 2만 9,900원 찍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 3만 5천 원 폭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볼 필요 없습니다. 한 요 정도 3만 2, 3천 원 순환매 양상은 이런 걸 하는 거죠. 감나무가 흔들린다 생각하셔가지고 오늘은 이게 반등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3만 500원과 3만 500원 이하로 이제 사 들어가셔가지고 최대 저번에 6월 달에 이게 28,500원이가 될 거예요, 아마. 요 아래선이. 28,500원까지 그냥 사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게 감나무 폭입니다. 요게. 35,500원 이하에서 32,000원과 32,500원 이상 해가지고 33,0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치고받고 할 수가 있겠죠. 요런 폭으로. 대상이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당장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반기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그리고 요 정도면 거기 고점 때 많이 조정을 받았죠. 하단 쪽으로. 이게 파트는 비슷한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이런 형태들이. 근데 나름대로 이게 수급이 그렇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가격 대비 공략을 해본 거고, 요런 패턴, 오늘 안 올랐던 패턴을 다음 주 초에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종목이 있어가지고는 3만원 부근 이제 3만원 이하 사가지고 3만 2, 3천원, 3만 3천원 부근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 뛰기를 또 가볍게 지난주 GS 디테일 이어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KMH 설명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KMH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KMH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방송 송출 쪽으로 좀 이렇게 방송 송출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35% 증가한 한 242억 원, 그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2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그 전년 대비해서 17% 감소한 이유는 원래 KMH가 매년 3분기마다 이렇게 무료 송출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분기, 2분기 실시하면서 상반기에 그런 걸 다 실시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안 좋고 이제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면서 이제 수익이 좀 개선될 거라는 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KMH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방송 송출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성장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 전에 디지털 방송에서 HD 방송 넘어가면서 매출이익이 좀 10% 정도 올랐었고 그리고 14년도부터 UHD를 해가지고 초고화질 그런 방송 서비스가 실행이 되면 아마 그 전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TV에서 HD로 넘어갔던 그만큼의 수익 이익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 초에 인수했던 아시아경제신문이라든가 그리고 팍스넷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가 봤어요. 유명한 사이트인 팍스넷을 인수하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고 있기 때문에 KMH 앞으로도 성장성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일단 최고가 부근 5월 7일 날 11,650원 이렇게 최고가 찍고 나서 계속해서 행보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 매매하면서 10,000원 정도에서 여기서 박스권 최고 그 전 고점인 11,650원 이 사이에서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최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 형태로 좀 봐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좀 시초가로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3,050원 그리고 목표가는 그 전 고점인 11,65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AS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먼저 GS 홈쇼핑 4%대 아이고 수익이 좋습니다. 이번 주 요거 많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바닥권에 아주 그냥 막 찍어줬습니다. 20만 원 초반까지 해가지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느 종가상으로 이제 OS는 벗어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홈쇼핑죠. CJ 홈쇼핑이라든지 현대 홈쇼핑 이런 모양 나왔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분봉을 보시면은 30분봉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끝내주죠. 엊그제 20만 초반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냥 종가상으로 이렇게 날려버리죠. 22만 원까지. 요런 거를 잘 주워 먹어야겠죠. 지금 앞으로 종목별로 있어가지고 이게 23만 원, 4만 원 간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잡아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고 오늘 아침에 22만 또 찍어주죠. 2만 원대기 어제 같은 경우 15,000원 오늘까지 해가지고 15,000원 이거 3, 4만 원 그냥 쉽게 막 주는 겁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1만 원 이제 최대 20만 초반인데 이제 밀리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 감안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위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19만 원까지 언제까지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종목을 하다가 흘러내리는 종목 19만 찍어가지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공략한 가격이 제가 한 21만 원 이하 잡았었는데 21만 원 요양하게 또 때리고 나오는 그 상가에 나오는 거죠. 요런 폭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응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종목이 당분간은 요 20만 원 초반 내에서는 들어오게 되면 이걸 잘 안 깨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종가는 다시 올려놓고 되씹어놓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라는데 이걸 회복을 못 시켜놓고 깨진다 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한 단계 더 아래쪽 간다 생각을 해야겠죠. 홈쇼핑주도 이제 시장에 거기 위험성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카지노주처럼 이제 좀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초기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다음 주까지도 GS 홈쇼핑은 20만 원 부근 들어오면 21만 원 이상에서는 계속 매도가 가능한데 20만 5천 원에 사가지고 뭐 21만 5천 원에 파는 만 원 뭐 뛰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제 종목이 GS 홈쇼핑이 다음 주에 좀 탄력 괜찮지 않을까. 뭐 아니면 또 반등이 오늘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로 해가지고 2, 3만 원 간다 하게 되면은 더 높은 가격에 이제 파는 거죠. 일부러 이제 조절을 또 같이 하는데 22, 3만 원 가게 되면은 근데 다 때려야겠죠. 또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 박스권을 좀 이용해가지고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예림당입니다. 3%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네, 일단 예림당 3% 정도 빠져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필리핀의 제스타항공이라는 저가항공 그 발목 잡히면서 지금 그 TA 항공이라고 해서 자회사인 항공사가 있는데 같이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월요일, 화요일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3일 수요일부터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대외 뭐 단순 악재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수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연기금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봐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 제시했던 그 손적인 라인만 터치 안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다이렉트 전략 여러분께 짜드린 두 분은요, 조준성, 정종국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이렉트 전략 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또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그래도 모습이 괜찮았죠. 다음 주 내내 모습이 좋아질 징조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